다음 김남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장관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앞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아까 그 고등학생의 그 풍자 만평 만화를 좀 봐달라라고 했던 이유는 검사가 들고 있는 그 칼의 의미가 뭔지 지금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를 봐달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학생이 본 것은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휘두르면서 그리고 그 뒤에 검사들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 정치 보복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검찰 공화국에 대한 세태를 비판해달라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장관님께서 오후 답변에 이걸 보고 혐오와 풍자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여기서 혐오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점에서 혐오가 있다라는 것인지. 의원님, 제가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어차피 미성년자 고교생이 그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이런 것이 저런 것이 하는 거는 그 학생에게도 좀 큰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요, 저기 보면 저것을 봤을 때 저걸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는 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어떤 혐오감이라든가 어떤 증오를 느끼는 분들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공격의 의도가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걸 보고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혐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기 네, 보면 그래서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랑 좀 닮았기도 한데요. 뭐 아유, 저는 전혀. 저는 뭐 어쨌든 그림 자체로 또 저 어린 학생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문제 같아요. 그냥 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시사한 바를 좀 장관님께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학생에 듭니다. 대해서 저는 불필요한 부담을 지는 것이라고 시간이 생각합니다. 없으니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학생에 대한 불편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학생이 출품한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경고하고 징계하겠다, 엄정 주의 조치한 그런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나온 거 알고 계시죠?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항소심이 계속 된 게 아니라 패소한 거 맞죠, 윤석열 대통령?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고요. 1심에서 패소한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예, 1심에 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그 장관님 아까도 김승호 의원님 오전에 질의하는데 절대 패소했단 말 그 말 안 하고 계속 중이란 말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건데요. 이 법원 판결에서 원래 윤석열 대통령 작년에 나올 때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 이 법원 판결에서 나온 것은 본인이 정의와 상식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온 것 아닌가라는 그 평가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잠시만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잠시만요. 네, 그래서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리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고요. 심지어 정직 2개월 양정 기준이 가볍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그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을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그래서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6월 달에 잘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변호사들을 전부 다 해임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오전에 이해 충돌이다라고 하면서 이해 충돌이 있다라고 하면서 차례 반복된 얘기 아닙니까? 해임을 한 건데 예. 어디가 이해 충돌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요. 공기관에서 어떤 변호인을 사적으로 선임하는데 그게 동생을 선임하는 게 이해충돌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자, 그 이해충돌과 관련되어서는 변호사법 31조와 그리고 변호사 윤리장전 제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네, 그럼 PPT 제가 한번 어떤 보실래요? 선임할 때 장관님 제가 한번 보세요. 제 가족한테 변호사를 맡겨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장관님 한번 보세요. 이해충돌이 맞는지. 오히려 그 추미애 장관 때 선임된 이 변호사들은 충실하게 소송을 수행해 왔고 이해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겨야 되는 그것과 오히려 이해 충돌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고받지 않고 윤리장전 있고요. 제22조를 보시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이게 지금 이해 충돌과 관련된 규정인 위원님, 겁니다. 위원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요, 법무부 장관이 보십시오. 이해 충돌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아니요. 우리 변호사법과 변호사협회에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공무원이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선임을 결정하는데 제 동생한테 맡긴다고요? 돈을 주는 것인데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냐고요? 그게 지금 이해충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이해관계가 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전적 이익이 공여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어디서 이해충돌이 아니 내 가족에게 금전적 이익이 가고 있잖아요. 공적인 자금이. 아니 공적인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아니죠.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가족 채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이와 관련되어서 변호사 윤리 규정이나 변호사법에 과연 이해충돌 규정이 있는지. 자, 그리고 당시 공무원 윤리 강령에서 수의계약 금지에도 해당되고요. 형제 자매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께서 일 잘한다고 해서 위원님의 가족들을 위원님의 어떤 보좌관을 다 채용하는 거 이해충돌 아니겠습니까? 맞겠죠? 장관님, 맞잖아요.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제 말씀은 상대방에 있는 피고와의 이익이 충돌할 때 위원님 뭔가 오해를 하셨군요. 그게 공직에서의 이해 충돌을 말씀드린 거예요. 공무장관이 공직에서 이해관계가 자, 있어서 정리해 주십시오.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니요. 이해충돌 아닙니다. 저희가 언제 변호사법이라고 했어요? 시간 주세요. 지금 이 판결에서 나오고 있는 채널A 징계권과 관련되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어떤 감찰. 자, 김남국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변호사 윤리장전을 말한 게 아니고요. 공적인 공무원으로서 이해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라 이해충돌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 충돌법의 규정도 어디다가 규정되고 억지? 아니, 예. 저희가 말하는 이해 충돌이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공적인 그러면 사적 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임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아들이나 자식들을 위원님이 보좌관으로 채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니요, 세금으로서 급여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공적으로 어떻게 김남국 의원님, 그게 허용되나요? 예, 정리합시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장관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사건에 있어서 법무부의 변호사들을 해임한 게 이해충돌 때문에 그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부분 한 부분은 그렇고요. 뒷 부분은 저희에게 허락받지 않은 문건을 낸 이유로 저희가 위임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네, 그것도 그 해당 담당 변호사가 카톡방에서 이미 작성한 변론 요지서를 제출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해임을 했다라고 해서 그 그렇지 해임의 않습니다.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해충돌과 관련되어서 왜 이해충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자기 동생한테 사건 줘서 그렇다라는 그런 취지인 건가요? 그렇죠. 공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수임 계약을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에게 수의 계약으로 주면은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법무실장의 동생이었습니다. 당시 법무실장 아니던데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기다리세요. 차관님한테 질문 안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 저희가 대답할 수 날짜를 있죠. 확실하게 보고 이야기하세요. 예. 2021년 4월 22일 날 이미 이옥형 이군호 변호사의 소송 위임장 제출되었고요. 2021년 8월 5일 날 이상감 법무실장이 임명이 된 겁니다. 인권국장이었죠 그때 이미. 인권국장이 담당하는 업무인가요? 이미 아니 담당하는 업무냐고요? 아니 아니 우기실 걸 우기셔야죠. 위원님이 우기고 계시잖아요. 아니 장관님이 지금 우기시잖아요. 인권국장이 그거를 담당하는 업무예요? 저희 차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제가 왜 그러냐면 아니 장관님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저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니 법무실장이었다라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왜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죠. 아니 우기지 마시라고요. 위원님이 무조건 우기고 그냥 계시죠. 잠깐만 지나치려고. 위원님이 우기고 자 들어보십시오. 제가 법무실장 이 사안에 아니잖아요. 대해서는 일단 이 소송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처음 아니, 그거 말씀드렸죠. 말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해충돌 거기에 본인 동생한테 사건을 거기에 줬냐고 대해서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차관이 설명하게 하는 것이 정확할 아니, 것 장관님이 같습니다. 지금 설명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동생한테 사건을 줬다라고 하면서 법무실장이 동생에게 줬다 사건을 그랬잖아요. 줬잖아요. 뭐라고요? 저기 항소심 아니라고요. 날짜가 2021년 8월 5일 날 이상가 법무실장이 임명이 됐다고요. 그래서 항소심 선임 시에 법무실장이었습니다.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아니요. 항소심 상선임 선임 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실장 아니었어요? 이상가 법무실장이 항소심 선임가 말고
지금 이상갑 실장 임용되었을 때 그 당시를 이야기를 하는 되고 거고요.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이 아니라 앞에 말씀을 마무리 지셔야 되는데 저보고 우긴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항소심 하나 선임시 때 이상갑 법무실장이었지 않습니까? 동생은 선임한 거 맞죠? 또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저하고 말씀을 하시는 그 예, 그러니까 전제로 자, 그다음 뭐라고 보죠. 주셨는데 지금 제 말이 맞죠? 윤석열 법무장관이 졌으니까 사실상 국가가 법무장관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순수한 변호사를 해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 충돌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위원님의 어떤 가족을 위원님 보좌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구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관이 당사자지 않습니까? 장관이 임명한 거고 장관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예,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잠깐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이 사실은 그 지휘를 장관님은 안 하셨죠.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보고를 안 받고 그러니까 한 상황이에요. 차관님 마무리 답변하고 마치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님 항소심 계약과 관련해서도 당시 법무실장이 있었고 당시에는 법무실장인 게 확실합니다. 항소심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하면 직무 관련자가 그 계약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의 문제가 분명 공직자로서의 이해 충돌 문제는 있고요. 다만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방법에도 구애가 없습니다. 카톡 회의는 가능합니다. 구두 회의도 가능합니다. 저희 변호사 해보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공정성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